자,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오늘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 전의 예상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였고, 그런데 오늘 오전의 기류가 그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심각하니까 네. 낮추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결론 뚜껑을 열어보니까 동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달에는 동결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그 사안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사인이었으면은 뭐 금리는 안 내린 거로 봐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제 어쨌거나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너무 확산돼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일단 이달에는 금리를 붙잡았습니다. 연 1.25%.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출 경우에는 네. 뭐 부작용도 많아요. 가계부채도 있고요. 네. 부동산으로 또 돈 몰리는 그런 걱정도 있겠고 또 하나의 1.25에서 1%로 낮추는 거의 그 효과는 네. 만약에 5%에서 뭐 4%로 낮추는 것과 이게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이미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효과에 대한 고민도 있었겠고 근데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지 아닐지 그 장기화 여부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곳들은 네. 전반적인 어떤 피해라기보다는 뭐 여행업종, 숙박업종, 또 그 외에 뭐 몇몇 중소기업들 이렇게 한계가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를 움직이는 통화정책보다는 피해 업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먼저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금리 동결의 핵심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나왔지만 표현이 네. 일단 이달에는 동결. 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다음 달 넘어가면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달에는 동결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3월에는 한국은행 이 금통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4월, 5월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도 우리가 더 낮아요. 이제 이게 바로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3월에 미국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뭐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모습도 흐름도 한번 지켜보고 4월을 턴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정도의 하나의 또 룸도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달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주시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기대를 안 하면은 괜찮은데 좀 기대를 할 경우에 또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거대로 안 된다면. 그러니까 당초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끝까지 갔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특히 어제 저녁만 해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너무 높게 점쳐졌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코스닥, 코스피 상승 출발을 하다가 이제 금리 동결과 함께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도 낙폭이 한 0.8% 정도 되고 코스닥은 꽤 많이 좀 하락하고 오늘 있는데 발표가 10시에 있었죠? 그렇죠. 그 전후로 이제 시장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 부동산 입장에서는 네. 금리 인하를 좀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거래 절벽이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담보대출 금리 떨어지면 호재성일 텐데 근데 어쨌든 동결로 붙잡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뭐 그리 큰 영향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성장률 예상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그쵸. 2.3 예상을 했었는데 맞췄습니다. 그래도 네. 2%는 넘을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2.1%. 네. 그러니까 기존의 2.3에서 2.1%로 낮췄습니다. 보통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했지만 금리 인하는 코로나 장기화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이주열 한 총재 기자회견 때 왜 2.1이냐 더 나빠질 수 있을 텐데 너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냐 근거가 있냐라고 낙관하는 거 물었고요.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네. 일단은 3월에 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을 걸로 이제 가정했다. 그걸 고려해서 전제로 해서 2.1이다. 2.1이다. 2.1이고 더 가면 코로나 그렇죠. 사태가 더 가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더 간다면 아마 4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통위 때 추가 하향 조정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좀 3월에는 이 어떤 정점과 함께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자,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2.1%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바깥에서 보는 거는 훨씬 더 박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0. 최하 0.4까지 지금 충격적인 숫자가. 그러니까 외부, 그러니까 외부의 경제연구소, 뭐 투자은행들 이런 기관들에서는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올해 연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1%대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건 스탠리하고 노무라 증권 이 두 곳은 네. 0.4에서 1.3, 노무라 증권은 0.5에서 1.8.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근데 0.4%이 제로 성장률이라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근거는 뭐냐 했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6월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정점 확인이 안 된 채 네. 1분기, 2분기를 다 놓치게 될 경우에 0.4%를 얘기한 거다. 이제 최악을 가정했을 때 밴드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좀 독특했던 점은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뭐 갑자기 뭐 3월 20일에 뭐 10,000명을 찍으면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맞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19의 전망을 좀 해서 이걸 놓고 또 우리 질본과 약간의 갑론을박도 있었고 근데 일단 외부의 시선은 네. 이 최악을 좀 많이 가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도 있겠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을 했다는 것도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경제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네, 글로벌 경제에서도 하향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특히 보면 중국하고 우리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과 굉장히 많이 밀접한 영향도 관계가 많이 있다. 뭐 수출만 봐도 수출 비중은 25%가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중국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과거에 쌌을 때만 해도 5%도 안 됐는데 지금은 무역 규모로만 해도 10%가 넘고요. GDP로 보면은 거의 15% 이상. 근데 거기에 저거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 요커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뭐 이탈리아든 어디든 거기 소비까지 하는 거 보면 중국 경제가 한 20%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격들을 반영해서 일단은 1분기, 2분기는 뭐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 뭐 중국, 우리 모두 좀 굉장히 좀 낮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2003년하고 2018년을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네. 2003년 같은 경우가 이제 사스 네.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근데 중국에서도 대유행을 했었는데 네. 이때는 우리나라도 경제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어렵게 낮춰서 보지 않았었거든요. 전염병은 돌았는데. 그렇죠. 이제 사스 때가 2003년이었었고요. 당시를 돌아보면 이제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는 수출에는 충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수 쪽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채로 2003년 1분기, 2분기가 지났고 네. 2003년 5월, 6월부터는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V자 반등이 나와서 2003년 이후 그러니까 2004, 5, 6, 7, 8 우리가 이제 슈퍼버블 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뭐 그때 코스피가 1,000돌파, 2,000돌파 순초적으로 했고 뭐 세계 경제도 그러다가 이제 2008년말 세계 금융 위기로 한 번에 이 버블이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출과 내수 복합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네. 사스 때하고는 이렇게 단순 동등 비교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지금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네. 국제 유가는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하나가 환율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썼을 겁니다. 너무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 우리는 또 환율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코로나19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200원, 1,210원, 1,220원까지 돌파해서 오르니까 네.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그 자국 통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했으면 뭐 환율은 1,230원, 40원까지 갔을 텐데 어쨌든 오늘 동결과 함께 현재는 한 1,21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것도 1216원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폭 지금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 나온 그런 대목이고요. 유가는 뭐 당분간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를 정도로 국제 유가가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0달러 깨지고요. 네. 어제 49달러 깨지고 지금 48달러 선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중국이 멈춰서 있으니까 네.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지금 여행 수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산 위기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여행사, 뭐 항공사도 좀 항공사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원유 수요 감소, 또 유가 급락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체감하는 경기 아주 안 좋을 텐데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번도 이제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제 기업들에게 인터뷰를 쭉 해가지고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보면은 1월과 2월을 보면은요, 1, 2월의 그 차이가 2월에 10포인트 정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군요. 예, 근데 우리가 1월까지만 해도 그 상당히 좀 올 한 해 경제를 낙관하는 모습이 수출 있었습니다. 전망 좋았다. 이렇게 전망 좋고 이제 반도체가 바닥 짚고 살아날 수 있다. 이래서 실은 1월 전망까지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2월부터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65까지 떨어졌어요. 뭐 65. 그러니까 하락폭으로 보면은요. 이게 10포인트인데 75에서 65로 하락폭은 조사 이래 최저로 지금 기업들이 이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예, 거죠. 이게 지금 2008년 말에 금융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보다도 지금 더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낙폭이.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코로나19가 결국은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도 3월에 끝날 것이다라는 걸 가정한다든가 뭐 6월이면 잡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정화해서 하는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만 대기업 채용 일정들도 지금 많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고용 시장도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편성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제 편성 작업에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이제 지금 기재부는 들어갔고요. 3월 초쯤에는 나오게 될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 3월 늦어도 3월 26, 3월 27 전에는 아마 빨리 총선 집행하는 게 예, 중요하니까요. 예, 지금은요.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적어도 메르스보단 큰 한 13조 이상, 15조 원 플러스 알파, 15조, 뭐 20조까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올해 자체가 슈퍼 예산이었기 때문에 15조 510이었네. 플러스 알파인데 방역에 일단 많이 들어가겠죠. 적어도 대구 경북 지방 이쪽에서는 마스크 없다, 마스크를 못 쓴다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은 나머지는 경기 부양. 그래서 소상공인들 특히 업종 중에서는 여행 업종, 네. 또 관광, 서비스, 숙박 긴급 자원 지원들을 좀 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또 기업 지금. 쪽에서 협력 업체들, 중소 중견 수출 기업들 아마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